4단원은 이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게 요런 빔을 다뤄요. 빔. 이 그림에 있는 이걸 이제 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빔을 다룹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제 정력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재료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어떤 봉이 있으면 이 축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죠. 그렇죠? 축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어떤 수직력을 분석을 했다면, 얘는 보가 이렇게 있고 힘 방향은 그대로니까 이 횡화중을 다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횡화중.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중간을 누르면 어떤 휨이 발생을 할 것 같죠. 그렇죠? 이런 휨 모양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볼을 잘랐을 때 저희가 맨날 자르죠. 자르고 거기에 힘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이거를 이제 3D로 보지 말고 저희는 이제 있는 그대로 요 책에서 보이는 대로 평면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가 얘가 뭐 두께가 어떻게 될 거다.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두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여기를 누르면 그냥 이 평면 따라서 그냥 이렇게 휠 거다.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만 논다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이, 힘과 움직임이 이 2차원 안에서, 평면 안에서만 변형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부호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지지보. 그러니까 그냥 심플리 서포티드 빔이라고 해서 양 끝에 그냥 지지하고 있는 지지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트러스 분석할 때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롤러 구조가 있고 이런 핀 구조가 있어요. 핀 구조. 그래서 얘가 그냥 서포팅을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포팅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외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뭐 이렇게 비스듬히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고, 위에서 바로 작용하는 수직력도 있을 거고, 이런 이제 분포 하중도 있을 거다. 그쵸?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단 보의 종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캔틸레버 보라고 외팔보가 있어요. 외팔보. 요 두 번째 가운데 그림. 그래서 한쪽 끝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제가 트러스 설명들을 드렸을 때 핀 구조가 있고 롤러 구조가 있고 고정 구조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고정 구조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쪽 끝은 고정이고 마치 그 다이빙 때처럼 다른 쪽 끝은 자유단인 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랑 비교를 했을 때, 단순 지지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지지점이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 그렇죠? 지지점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외력 중에 이게 모멘트가 직접 작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3장에서 배웠는데 외력으로 보통 이제 뉴턴의 단위를 가진 그냥 하중을 그냥 주는데, 뉴턴 미터를 가진 어, 토크를 바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의 구조상 얘를 이렇게 돌리는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M이 나오면 그냥 이제 모멘트를 주는구나, 우력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보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런 보들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정력학적으로. 그래서 단순 지지보, 외팔보, 돌출보 이 세 종류가 이제 섞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지점. 이거는 제가 이제 트러스 설명할 때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지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핀 구조가 있죠. 이 왼쪽 요 구조. 이게 이제 핀인데
힌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회전만 가능한 경우, 회전만 가능한 경우. 그래서 수평 수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죠. X 방향, Y 방향 움직일 수가 없고 회전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 말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핀 지점에는 반력이 X 성분이나 Y 성분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전 방향으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모멘트 반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롤러가 있어요. 롤러. 요거 이 B에 있는 이렇게 바퀴가 있는 이런 롤러 지지점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떤 건축 구조물이다 하면 이 지지점에 롤러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고, 롤러 지지점으로 롤러 지지점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수직으로만 움직이는 걸 제한을 하죠. 그렇죠? 그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는 그 방향으로 반력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Y 성분만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 지지점, 요런 애들, 외팔고에 붙어 있는 요런 애들이 이제 고정 지지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처음 나오는 건데 수평, 수직, 회전 다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리액션이 세 가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력이 RX, RY, 모멘트.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분석을 할 때 이 외팔보호가 나왔고 이 고정 지지점이 보였다. 그럼 얘를 딱 떼고 딱 떼요. 떼서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막 힘들을 막 이렇게 표시를 해줄 텐데, 이렇게 표시를 해줄 텐데, 그러면 이 뗀 부분에 저희가 반력을 표시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웹 고정 지지점의 반력을 뺄 때는 요 성분, 요 성분, 요 모멘트 성분까지 다 써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트러스 부분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이제 고정 지지점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모든 모델은 이제 실제 시스템을 근사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분석을 해야 돼요. 이제 간략화된 기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중의 종류가 있어요. 하중의 종류. 하중이라는 건 힘이죠, 힘. 그렇죠. 집중 하중. 그래서 뭐 말로 표현하자면 하중이 아주 작은 면적에 걸쳐서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힘. 어떤 포인트에 작용하는 그냥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태까지 저희가 1, 3단원에서 계속 분석을 했던 애고,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면 집중 하중이다. 그 다음에 분포 하중 있죠. 그래서 하중이 보의 축에 따라서 퍼져서 작용한다. 그래서 단위가 뉴턴 퍼 미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습 문제에 몇 번 걸쳐서 나왔죠. 그렇죠? 예전에 그 사다리 문제에서 이제 분포 하중이 나왔었는데, 그거 분포 하중을 왜 저희가 따지냐면 그 사다리라고 하면 그 사다리 자체 무게를 고려하고 싶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다리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 분포 하중이 이렇게 있다. 그럼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사다리 길이 L을 곱해가지고, 그쵸? 전체 하중을 구했죠. 근데 그 길이가 하중의 전체 하중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다리를 반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하중이 사다리 무게가 반만 영향을 주니까 2분의 L을 곱해서 하중을 구한다는 거죠. 그쵸? 그런 게 이제 분포 하중의 개념이에요. 그 구조물의 자체 무게를 고려를 하고 싶은 경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분포 하중이 나왔을 때 이거를 저희가 정력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 퍼 미터니까 여기다가 어떤 길이를 곱해서 하중으로 바꿔줘야 돼요. 하중을 바꿔서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연습을 할 거고. 그래서 뭐 분포 하중이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라고 이제 분포 하중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Q의 세기가 이제 길이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선형 변화 화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기가 세기 자체가 분포 화중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저희가 3장 연수 문제에서 봤죠. 그 토크가 커지는 거, 토크 분포가 커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 하중이 그림으로 나오면 저희가 이거에 맞는 어떤 이퀴밸런트한 하중 값으로 해석을 해줄 거예요. 해석을. 그거를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모멘트가 있어요. 하중 중에 이제 모멘트가 직접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로 구부릴 수 있는 어떤 모멘트를 바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트라는 물리량이 갑자기 이제 외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멘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저희가 고려를 해줄 건지 정력학식을 세울 때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하중은 그림의 평면 내에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를 3D로 보면 고려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중을 정확히 포인트로 위에서 아래로 줘야 되는데 얘를 이제 3D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평면 내에서만 하중이 작용을 할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은 평면 내에서 뭐 힘 벡터를 가지고 뭐 우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도 이제 이 평면 내에서만 처짐이 발생한다. 이제 구부러진 다음에 위아래로만 구부러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이건 이제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맛배기로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보의 그림이 주어져요. 보의 그림이 주어지고, 여기 A, 지지점 A랑 B에 지지점이 있으면 무조건 반력이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걸리는 반력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 연습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RA, HA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처음에 딱 이 보호 그림이 있다. 보호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반력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핀이니까 HA랑 RA가 있겠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뭐 RH, RV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책에 있는 표기대로 할게요. 이게 호리젠탈 폴스니까 HA로 하고, 얘는 이제 원래 버티칼인데 그냥 RA, 리액션 폴스 A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비지점 같은 경우에는 Y 방향밖에 없죠. 버티칼 방향. 그래서 이걸 RB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화살표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X 방향 모멘트, 저기 B 기준 모멘트, A 기준 모멘트를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X 방향, 호리젠탈 방향 힘의 합력 평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우측을 양수로 두는 거죠. 그쵸? 제가 일단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좀 연습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이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모두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있죠? HA가 양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P1에, 그렇죠. 얘가 이제 음의 방향이죠. 그래서 음수가 붙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HA를 바로 구한 거죠. HA는 코사인 알파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 두 번째식.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두 번째식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 모멘트를 구할 때는 이 분포 하중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 일단 이제 모멘트식을 잡을 때도 방향을 정해 줘야겠죠. 그죠? 어디를 내가 플러스로 볼 거냐. 근데 보통 이제 반시계를 플러스로 봅니다. 그래서 반시계로 그냥 플러스를 줘요. 그다음에 지금 B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주는 애들을 다 이제 골라내야 돼요. 봤더니 어 리액션 폴스 RA가 있죠. 그쵸? RA가 모멘트 함이 몇이죠? L이죠. 방향은 시계니까 마이너스죠. 그쵸? 이렇게 하고 일단 보이는 것부터 해볼게요. P1의 분력이 있죠. 나한테 모멘트를 만들어주는 P1의 분력이 있는데 걔가 사인 텀이죠. 그쵸? 사인 알파. 그리고 모멘트함이 L 빼기 A예요. 그쵸? 그리고 걔가 이제 반시계죠.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P2가 또 있죠. P2가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텀이 몇이죠? L-B. 그 다음에 이제 분포 하중인데 지금 이제 분포 하중도 저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등분포 하중이죠. 그죠?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분포 하중이 이만큼 작용을 했을 때 최종 합력이 몇이냐를 계산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죠?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넓이. 그쵸? 이 넓이를 구하면 그 값이 지금 QC죠? QC만큼 최종 합력이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멘트를 구하려면 모멘트 암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크기가 QC라는 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모멘트가 어디에 작용하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중간이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어, 왜 중간이냐고 하면 이제 무게 중심이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등분포 하중에서 중앙에 무게 중심에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퀴밸런트한 힘을. 그러면 여기 이제 QC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하고 모멘텀이 어떻게 될까요? B를 기준으로 2분의 C만큼 반시계죠. 그래서 2분의 QC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퀄 0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이제 지금 제가 직접 정리는 안 할 건데 정리된 게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R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외력들로 RA를 표현한 거예요. 이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원리로 반시계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A를 기준으로 일단 RB가 모멘텀이 L이죠. 그리고 반시계를 주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P1의 분력 P1의 사인 알파 텀이 모멘텀이 얼마죠? A 기준으로
A죠. 그죠? A가 만큼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2도 시계 방향으로 모멘텀 B만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QC라는 이퀴밸런트 화중이 시계 방향으로 모멘텀 L 빼기 2C만큼, 2분의 C만큼,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RB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게 익숙해지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 B로 모멘트를 잡아라, A로 모멘트를 잡아라 이제 정해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잡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이 그림을 보자마자 지금은 이 버티컬 Y 방향 힘의 합력을 안 구했죠. 그렇죠? 근데 Y 방향 힘의 합력을 구하면 RA랑 RB의 합력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이제 미지수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B 쪽으로 모멘트를 잡으면 RB가 안 보여요. 그렇죠? RB가 안 보이고 RA만 남기 때문에 RA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A를 구하면 아까 버티컬 폴스 식에다가 넣어서 나머지 RB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답지를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 다음 이제 좀 더 복잡한 게 나오는데, 자 일단 쉬운 거는 제가 해볼게요. 호리젠탈 방향 힘의 합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X방향 오른쪽에 이제 양수라고 하고 HA가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다 그려놨으니까 지금 외팔보로 바뀐 거고 좀 이상하게 생긴 이제 분포 하중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HA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HA 다음에 X방향으로 P3의 분력인데 그걸 어떻게 구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응. 이게 대각선의 길이가 몇일까요? 그쵸? 이거 5, 12, 13. 그쵸? 이거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세타다. 얘가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가 몇이 되죠? 그쵸? 13분의 5. 그래서 x 분력이 13분의 5를 곱한 텀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빼지는 거고 13분의 5. 이게 0이라서 이제 HA가 바로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걸 해볼까요? 버티컬 힘의 합력.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RA가 위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P3의 분력, P3의 사인 알파, 사인 세타 텀이 값이 몇이죠? 13분의 12. 그쵸? 그게 이제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분포 하중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요거를 어떻게 구할까요? 사실 그냥 넓이로 구하면 돼요. 그냥 사다리꼴 넓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는 대로 넓이로 구할게요. 지금 윗변이 Q1이고 아랫변이 Q2고 높이가 B인 사다리꼴이죠. 그렇죠? 근데 걔가 이제 그 넓이의 합력이 아래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Q1, Q2
윗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2로 나눠준다. 이게 0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RL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 부분까지는 쉽고, 조금 어려운 게 이거 세 번째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부분 조금 생각해 보실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식을 한번 써보실게요. 이게 오른쪽 아래에 제가 힌트를 적어놓긴 했는데, 이런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는 분포 하중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A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을 거예요. A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A에 달려있는 그 리액션 식들은 다 보이지 않고,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P3의 분력이죠. 그쵸? P3의 Y 성분이 이제 모멘트를 만들어 줄 거니까, 13분의 12 성분이고, 얘가 나를 시계로 돌릴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모멘텀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게 A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모멘텀을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포 하중인데, 우리가 힘의 합력을 구하긴 했는데, 얘가 어디에 작용을 할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쵸? 그래서 저희가 사다리꼴로 나누면 어렵기 때문에, 사다리꼴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나눕니다. 이 사다리꼴로 돼 있는 애를,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위의 삼각형, 아래 삼각형을 나눠요. 삼각형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왜 삼각형을 나누냐면,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위치를 알고 있어서 그 삼각형의 합력은 어디에 작용할지를 아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될 수만 있다면 사각형으로 나눠도 돼요. 그냥 사각형을 나눠서 그냥 각각 중간에 작용을 할 거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요 위의 삼각형, 밑의 삼각형을 나눠서 위의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구해요. 지금 구할 수 있죠? 여기가 Q2니까 여기가 Q2니까 B 곱하기 Q2 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게 2분의 Q2B 넓이가 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합력을 구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밑에 삼각형의 지금 폭이 B고 높이가 Q1이잖아요. 넓이가 어떻게 되죠? 2분의 Q1B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분포 하중의 합력을 구한 거예요. 저희가. 합력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합력이 어디에 작용을 할 거냐? 분명히 아래로 작용을 할 건데 어느 아래에 작용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무게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 그림처럼 이 합력이 이렇게 무게중심에 작용할 거예요. 무게중심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각 중점에서 상대편,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이 대변, 마주보는 변의 중심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요 중선, 이 가운데 선, 얘를 이제 2대1로 내분하죠. 그쵸? 무게중심의 성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위의 합력은 여기 이 전체 폭이 B니까 3분의 2 B 지점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3분의 1 B 지점에 작용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멘트함까지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서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Q1에 의한 합력. 이게 밑에 삼각형 2분의 Q1B라는 2분의 Q1B라는 이제 성분이 있어요. 힘의 성분이. 근데 걔가 이렇게 밑에 여기를 작용하는 거죠. 요 3분의 1B 지점에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게 3분의 1B. 그러면 A를 기준으로 구해보면 L에다가 3분의 2B를 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L에다가 3분의 2B를 뺀 만큼 이제 모멘텀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Q2B 성분이 요 지점이니까 3분의 2B 지점이니까 L에서 3분의 B를 뺀 것만큼 모멘텀을 가져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퀄 0이다. 로 두면 이제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과를 이제 정리한 게 다음 장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것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이제 분포 하중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분포 하중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힘으로 바꿔줘야겠죠. 힘으로 바꿔주고 그 힘이 어느 작용점에 작용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한 모양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그걸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을 정리한 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실 거의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돌출보 그림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씩 둘 다 한번 세워보실게요. 오늘은 요거 하고 연습 문제 몇 개 풀고 이제 끝나는 대로 끝낼 거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이번 케이스는 이제 우력이 바로 작용하는 경우죠. 모멘트. 이 우력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토크인데 저희가 힘의 합력을 구할 때가 있고 모멘트의 합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 힘의 합력을 구할 때 이 우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힘의 합력을 구할 때는 안 보여요. 이거 고려를 안 해도 돼요. 만약에 fx, fy를 구할 때 뭐 우력이 있다. 그럼 우력은 이 힘의 합력을 구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력은 모멘트 시계만 보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모멘트 시계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지점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반력 값이 표시가 돼 있죠? 표시가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근데 얘는 핀인데 요 HA가 왜 표시가 안 돼 있을까요? 핀을 보면 저희가 HA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표시가 왜 안 돼 있을까요? 이게 문제에서 보면 이제 리액션 폴스를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HA가 왜 표시가 안 돼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나마나 0이기 때문이에요. 보나마나 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런 뭘 구해라, 모멘트 B를 구해라, 모멘트 A를 구해라 하지 않으면 X방향 힘의 합력부터 볼 건데 요게 HA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어, 그냥 해볼게요. B를 기준으로 이제 모멘트를 잡았을 때 저희가 이제 원래 했던 대로 이제 반시계 방향이 양수다. 그러면 이제 RA가 모멘텀 L을 가지고 이제 작용을 하는데 얘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P4라는 애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모멘텀이 L 빼기 A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1은 어떻게 할까요? 얘가 지금 반시계냐 시계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M1을 더해주면 돼요. 반시계니까. 모멘텀 이런 거 다 고려가 된 거예요. 얘는. 그래서 M1을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A를 기준으로 모멘트 그대로 바로 구해보면 P4가 지금 이제 시계 방향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모멘트 A가 되고 모멘텀 A가 되고 그리고 리액션 폴스 B가 모멘텀 L을 가지고 반시계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M1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뭐 M1이 뭐 A부터 멀고 B부터는 가깝고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이미 모멘텀이 고려된 토크니까 순수 토크니까 그냥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다음 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